그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지금 오늘 진행되는 일의 핵심인데요. 용산에서 결정합니다. 그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숨겨서 쉬쉬하고 뭐 저 사석에서 이렇게 수근수근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거의 명확하고 모든 사람이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 내외가 서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여기에서 아마 모종의 당무 개입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 뜻이 교감이 되고 공감대를 이루어서 결정이 내려지는데 용산에서 결정한다. 비대위원장 용산이 결정한다. 이미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차기 비대위도 그렇고 그걸 구성하고 끌고 갈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국민 눈높이 맞고 공감 얻을 수 있는 분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존재감이 있고 그다음에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수평적 관계를 새로 정립할 수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오죽하면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에 도움이 된다면 악마라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다. 천사를 모시기는커녕 악마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지금 그런 겁니다. 이제 개개인을 살펴보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정통 보수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내부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 그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가장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다.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20여 년간 쌓은 다양한 정치 경험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한 가지 이제 국민적 지지율이 한동훈 장관에 비해서 높지 않다. 그다음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그다음에 대장동 수사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저격수 일타 강사 저희 방송에도 2번 출연했었는데요. 그 이미지가 강해서 민주당과의 마찰이 불을 뻗듯 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천 계양을 험지 출마를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어떻게 여기에 고려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기존에 우리 정치판에서 봤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그런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참신한 인물, 그리고 당원, 지지자, 국민 그 인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비교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 또 검사냐 이런 말을 할 가능성.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검사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국민의 박수를 받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비정치권 인사로서 현재 국민의힘에 필요한 혁신과 쇄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역시 그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거친 화법이 설화를 빚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나경원 전 의원 지난번 전당대회 때 윤심에 밀려서 중간에 후보직을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비대위원장 맡아서 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장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일단 손사래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동작을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집중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아무튼 다음 주 초에 이제 비대위 체제 그 구체적인 구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도록 김기현 대표에게 그래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 한마디 남기는 사람이 없다. 싸가지 없이 다들 비대위원장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기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그 주판만 굴리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을 했네요. 네, 댓글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비대위원장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는데요. 전현석 대표님, 저보고 어떡하라고. 비대위원장 누구? 첫 번째는 제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박준우님 외 다수가 그런 의견을 주셨다는데요. 저 놀리시는 거죠? 네. 두 번째, 원희룡은 이준석 포용하자는 게 걸립니다. 김기용 웃음치료 강의님. 한동훈이 비대위 선대위 다 하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에단 K님. 한동훈은 아껴둡시다. 김수민님. 다음 보겠습니다. 판을 뒤집으려면 한동훈이야. 안쓰러움님. 김한길 씨는 구시대 인물로 보여서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박연섭님. 권영세 총선 불출마 비대위원장 그리고 다음 총리 카드 데디베어님. 또 검사면 어때요? 악마라도 데리고 올 판에 우효숙님. 네, 이런 짧은 댓글이지만 여기에 아주 촌철살인의 그 판세를 읽는 힘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시청자들 대상으로 한 비대위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원희룡 52%, 한동훈 27%, 윤희숙 18%, 김한길 3%.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결과를 같이 보시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워낙 국가를 사랑하시고 또는 지금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대통령을 비판한다든지 또는 집권 여당을 이제 비판하든지 하면은 저희 시청자들께서 불편해하신다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그래서 어떤 진실, 지금의 상황, 객관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은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 언론계에서는 화제 중에 그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칼럼 제목으로 아주 부드럽고 점잖게 앞으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통령 내외가 어떻게 해야 되고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전략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칼럼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물론 부드럽게 쓰긴 했지만 그 내용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경각심을 경종을 울리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이튿날 동아일보가 또 그 대기자의 기명 칼럼을 통해서 거기는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 내외가 그 칼럼을 보시면 매우 심기가 불편했을 그런 칼럼이 게재가 됐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보고 사저로 가라.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있어라.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라. 뭐 이런
칼럼까지 실렸더군요. 상당히 좀 거칠게 표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조선일보, 동아일보, 우리나라 양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걱정을 이제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 사설, 가장 공들여서 쓴 사설인데요. 그래서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이 수어 하나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조선일보를 구독하시는 또는 이와 같은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를 이렇게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어떤 마음이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승리 정당이 1년 반 만에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다니 대통령 설명이 듣고 싶다. 대통령 설명이 듣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당대표를 만든 사람도 대통령이고 물러나게 한 사람도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장제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 대표가 사퇴를 하고 집권 여당에 거의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마음이 미진하다고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이 문제의 핵심인 대통령의 입장이 빠져 있는 것, 그것 때문 아니냐. 따라서 집권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 세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다라는 사설을 썼고요.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비상대책위원장 누가 되든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이제 국민들이 드디어 대통령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는 김기현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소리가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얼굴이 지금 궁금한 거 아니다. 저희는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52, 한동훈 28, 윤희숙 17, 김한길 3%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최종적인 얼굴을 물론 궁금하죠. 그래서 저희도 투표도 하고 있습니다만